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공부 경험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고3 현역 때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그게 결심이 늦었던 시기에 한 거라서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육모 기준으로 수학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한 2등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등급 정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육모 시험을 안 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등급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험을 쳤었더라면 2등급 정도이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실력에서 제가 여름방학 동안 좀 뒤늦게 시작을 했죠, 정시 공부를. 그런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절실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절실한 마음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세 가지 모두 그 절실함에서 온 거거든요. 이 절실함이라는 감정이 이 세 가지 제 개인적인 공부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을 토대로 공부를 쭉 했었고, 그 결과 이제 고3 현역 수능이었죠. 2 수능이었는데 이제 이때가 미적분으로 시험이 바뀐 처음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나형이었다가 제 수능 때부터 미적 기하 확통으로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이 수능 미적분에서 원점수로는 96점이었고 100분위로는 99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 얘기를 잘 안 했던 이유는 사실 중하위권을 위한 공부법은 아니거든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들이 보시면 아마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좀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5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요게 제 여름방학 공부 시간표입니다. 오전에는 국어랑 영어를 했었고 오후에는 수학과 과탐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뭐 국어, 영어, 과탐은 지금 굳이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요 5시간을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이 5시간이라는 시간은 좀 열심히 한다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수학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꾸준히 공부해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시간 자체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5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몰입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사실 이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하는 유명한 책도 하나 있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이랑 지금 제가 할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12월이잖아요.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1년간의 공부에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책 읽기 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자면, 개념 공부할 때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문제풀이에서 몰입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풀릴 때까지 온 신경을 이 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 화장실을 가는 걸음마다 이 문제 풀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내 손은 숟가락을 짚고 있지만 내 뇌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게 진정한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릴 때까지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상위권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사실 이 방법이 지치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중상위권 친구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푼 문제일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그 개념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개념이 확장된 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스킬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서 개념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그 확장된 개념이 사실 스킬인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게 되면 개념의 확장도 되고 그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한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10문제를 1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몰입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뻔한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실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문제를 푸는 것조차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미 한 문제 풀었는데 그 풀린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기는 싫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풀릴 때까지 공부하고 또 풀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하는 게 진짜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친구가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부에 도움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방해 요소인데 이제 어쩔 때 꽤 도움이 되냐면 이 피라미드에 대한 거를 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학습 피라미드라는 건데 사실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마지막 부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실 우리 경험만 잘 돌이켜봐도 정말 그런 것 같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제 지식이 좀 더 견고해지고 기존에 이해 못했던 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카에서 독학을 하면서 조금 입구 쪽에 앉았어요. 일단 입구 쪽에 앉았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딴짓을 못하게 되거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함부로 잘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장점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제 친구들이 뒤로 돌아다니면서 가끔 수학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로비로 나가서 이제 스터디룸에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제 누가 보면은 그렇게 친구들 질문 다 받아주면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주는 10분이 저 혼자 10분 공부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가 질문해서 이 친구에게 제가 알려줄 때는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진짜 효율이 엄청나요. 특히나 개념적인 부분일 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만큼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몰입 공부법은 문제풀이할 때 도움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 또는 가르치는 건 개념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한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얻은 스킬들을 견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바로 기화펜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곱하기 3 회독했어요. 회독. 그러니까 기화펜이 뭐냐면 우리가 쓰고 나서 보통의 연필, 샤프, 펜들은 당연히 그 자국이 남죠. 기록하려는 용도니까. 반면에 기화펜은 쓰고 나면 바로 기화돼서 날아가요. 그래서 한번 풀었던 문제도 새 문제처럼 다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문제집을 2-3권 살 필요 없이 한 문제집에서 기화펜으로 풀고 나서 채점으로는 볼펜으로 하겠죠. 볼펜으로 채점하면서 내가 이 문제는 다시 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회독할 때 체크해 놓은 문제만 기화펜으로 또 풀고 거기서 그럼 한 번 더 체크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들까지 총 3회독 하고 나면 웬만한 교재는 진짜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0회독 하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회독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4회독, 5회독 혹은 뭐 2회독만 해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맞춰가면서 횟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풀이에서는 몰입 공부법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한 문제를 2시간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2시간을 투자할 때 좀 더 효율적인 투자는 하루 2시간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 20분 고민하고 내일 20분 고민하고 모레 20분 고민하면 우리의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할 때는 친구를 활용하면 좋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만큼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친구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경우엔 어떡하냐? 이제 그럴 때는 뭐 인형 앞에 두고 설명을 한번 해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에게 설명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이렇게 문제풀이 개념 공부한 걸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들고 가려면 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독을 할 때는 기화펜을 활용해주면 좀 좋긴 하고요.
물론 기화펜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회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하는 걸 추천해요. 혹시나 진짜 이 방법을 지키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시면 등급이 안 오를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대로 수학 공부를 하면은 수학만큼 정직한 과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능 96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공부법이니까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